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중에 울릉도 쪽을 향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바람에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그 공습경보가 울렸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공습경보는 아니고 경계경보가 실제 울렸을 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한번 울렸던 것 같아요. 경계경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방송이 쭉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선에서 딱 중단이 되면서 울렸을 때 민방위 훈련 뭐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면서 방송이 중단된 이후에 이어지는 경계경보를 들었는데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은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하는 그것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주민들은 대피하라고 전국적으로 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전투기를 몰고 귀순해 왔던 것 때문에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울릉도에 사는 울릉군 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습경보 울렸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번 이태원 그 어떤 참사 사건을 추모하는 사이렌으로 알고 어떤 의도로 갑자기 이렇게 공습경보가 울리나 해서 당황하면서 알아본 결과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에 떨어지면서 우리의 남한 어떤 해상 근처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피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한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은데 이 윤정부 들어가지고 북한 미사일이 수십 차례 계속 이제 발사하고 실제적인 어떤 위협을 북한에서 이제 가하고 있죠. 북한의 실제 6.25 전쟁도 일으킨 주범이고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 교전 사건, 연평 교전 그 당시에 이제 연평도 교전 당시 제가 이제 한양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도너츠 뭐 핫도그 이런 거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실제 교전 상황을 이제 시시각각에 전하는 뉴스를 보고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도중에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보면서 그 상황을 되게 긴장감으로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까 했을 때 결국 이제 북한이 퇴각을 하면서 교전이 마무리되고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피해도 그때는 상당했었고 우리 측의 피해도 있었죠. 천안함 폭침 사건, 뭐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실제적인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어떤 여행자 어떤 피격 사건이라든지 실제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그 북한입니다. 호전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평도라든지 연평도를 실제적으로 포격을 해서 이제 피해도 상당히 입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북한이죠. 북한은
실제적인 전면전에 대한 그런 의지는 없으니까 외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어떤 의지를 점검하고 국민을 어떤 교란시키고 이제 혼란시키기 위해서 외곽을 이제 직접적인 공격은 못하고 이제 해상이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LNL을 직접 넘지 않는 선에서의 공격을 이제 간접 공격을 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떠보는 거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를 의지를 떠보는 거고 또 자기 내부의 결속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거죠. 7차 핵실험을 좀 하고 있고 시진핑의 3연임을 계기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 거기에 대한 그 결정권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미 이렇게 전략 자산이 배치되고 훈련을 하지만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한미 훈련이 그들에게도 굉장한 자극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이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 도발을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추가 도발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되죠. 직접적인 어떤 전면전은 안 하더라도 국지적인 도발이나 기습 도발 이런 우려도 있고 그것에서 잘 한반도를 안정감 있게 균형 있게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또 확전이 돼서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여기 한국에서의 투자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여행객들도 뭐 그렇고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잘 안정감 있게 관리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과제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 어떤 경계 태세가 더 강화되고 군은 그 매뉴얼에 맞게 당연히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국민으로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그런 일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9.19 뭐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이 많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9.19 군사합의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파기 여부가 결정되는 보류 상태잖아요. 이미 9.19 군사합의 그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는 행위를 북한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된 것은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퇴색이 된 거죠. 북한은 점점 한반도를 어떤 긴장의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고 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숙제이지만 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 정권도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이 완전히 마련이 되었잖아요. 발판이 3연임하고 거의 뭐 이제 탄탄한 장기 집권을 갖추게 됐고 푸틴도 거의 뭐 종신 집권이나 다름없는 어떤 장기 집권 체제로 가 있고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는 수준이 되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을 잘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 채널 가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북한과 이런 어떤 위협 수위를 좀 조정해서 한반도에 좀 어떤 안정 상황으로 잘 마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도 어느 정도 하면서 또 외교적인 노력도 해서 한반도를 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상식이 많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 도발의 빌미를 만들면 뭐 한미 어떤 방어적인 훈련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도발로 간주해서 그걸 빌미로 다시 또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 의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또 국가를 단호하게 수호하겠다는 그런 또 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황 관리는 상황 관리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